어젯밤부터 비와 함께 강풍이 몰아치면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내일까지 강풍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5년 전 삼성이 약속한 새만금 투자가 지켜지지 않자 전북도의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대학 재정 지원 사업인 프라임 사업에 원광대와 군산대가 선정돼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지 주목됩니다. 전북의 한 벤처기업이 무인 헬기보다 값이 싸고 성능이 뛰어난 농업용 드론을 개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어젯밤부터 전북에는 비와 함께 강풍이 몰아치면서 가로수가 쓰러지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네, 비는 모두 그쳤지만 내일까지 강풍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수십 년 된 아카시아 나무가 뿌리째 뽑혔습니다. 도로 한켠에는 잘라낸 나뭇가지들이 가득 쌓였습니다. 나무를 옮기기 위해 지게차까지 동원했습니다. 저쪽 전신지로 완전히 도로를 덮쳤어요. 덮쳐갖고 있는 상태에서 소방서가 와서 다 가지 처리하고 난 뒤에 좀 길어서 내가 지게차로 밀어드릴게요 하고. 어제부터 전북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강한 비바람이 불었습니다. 밤사이 고창 등 일부 지역에는 소형급 태풍에 맞먹는 초속 24m의 강풍이 몰아쳤습니다. 백화점에 걸린 대형 현수막이 찢기고 가로수가 쓰러지는 등 모두 15건의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풍랑주의보가 내려지면서 섬을 오가는 여객선 운항은 모두 중단됐습니다. 짐 같은 게 이제 있기 때문에 미리 이제 확인도 하고 실어놓기도 하고 하려고 했는데 갑작스럽게 주의보가 떨어져 하면 오늘로 하면 힘들 것 같아요. 빗길에 미끄러진 승용차와 화물차 등 석 대가 부딪혀 한 명이 다치고 도로가 3시간가량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상무적 있죠. 네. 1차 강풍 이렇게 2차로에 나와 있는 2차가 2차로에서 1차로로 들어가다가 내일은 대체로 맑고 낮 기온이 23도 안팎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내일도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돼 시설물 관리 등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연휴가 시작되는 모레부터는 대체로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삼성이 5년 전에 약속한 새만금 투자를 제대로 지키지 않자 전북도의회가 특위를 구성해 책임을 묻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전북도의회가 국무총리실과 삼성을 조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국회가 삼성 관계자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 지난 3월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에게 친서를 보내 2011년에 약속한 새만금 20조 원 투자에 확실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현 시점에서 삼성의 MOU 관련해서 실제 투자 의사가 있는지 그걸 명확히 답을 달라. 그리고 있다면 향후에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삼성은 총선이 끝난 뒤 답변하기로 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전북도의회는 삼성의 투자 약속이 전북도민을 우롱한 쇼로 드러나고 있다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삼성투자 MOU 체결 배경과 투자 무산 원인 등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도민에게 보고할 것입니다. 관련 당사자인 국무총리실, 농식품부, 지식경제부, 전라북도의 책임을 묻는 방안을 찾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북도의회 특위를 통해 국무총리실과 삼성의 책임을 묻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 때문에 전북도의회 특위는 물론 국회 차원의 국정감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삼성 관계자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러 명확한 답변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삼성 투자와 관련해서는 많은 의혹들이 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삼성 측을 반드시 증인으로 채택해서 투자의 진위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의 새만금 투자는 국정감사에서 몇 차례 다뤄졌지만 그동안 삼성 측을 증인으로 세우지 못해 불필요한 논란만 키우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전라북도가 2023년 세계 잼버리 대회를 새만금에서 유치하기 위해 청와대에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경쟁 상대인 폴란드의 경우 대통령이 스카우트 연맹의 명예총재여서
대외 유치에 관심이 많다며 외교부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도움을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세계 잼버리 대회는 5만 명이 찾을 것으로 예상돼 새만금이 유치도시로 선정되면 새만금 홍보는 물론 국제공항 신설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대학 재정 지원 사업인 프라임 사업에 원광대와 군산대가 선정됐습니다. 이들 대학은 수백억 원의 재정 지원을 받으며 산업 수요에 맞게 체질 개선을 하게 됩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원광대는 호남권 대학으로는 유일하게 프라임 사업 대형에 선정됐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정원 조정과 구성원 합의 노력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원광대는 앞으로 3년간 450억 원의 정부 재정 지원을 받아 본격적인 구조 개혁에 나섭니다. 학사구조 개편을 위해 프라임 사업 선정에 사활을 걸었던 만큼 인문 사회 계열을 크게 줄이고 공학 계열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식품 클러스터를 이용한 농생명과 스마트 기계 분야를 양대 축으로 해 대학 발전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포부입니다. 농식품 산업과 ICT를 결합하는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농생명 산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전라북도가 전통적인 농노로서 새로운 차원의 농업을 만들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3년간 150억 원이 지원되는 프라임 사업 소형에는 군산대와 전주대, 우석대 등 3개 대학이 신청해 군산대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군산대는 지역 특성을 살린 해양과 운송, 공간 디자인 분야를 특화해 미래인재 양성에 나설 계획입니다. 해양 운송 분야하고 융합기술 창업 분야 그리고 공간 디자인 분야 요거를 하나로 묶어서 그 산업 융합기술 대학을 만들 것이고 그 대학을 이제 제대로 사업기술 내용에 나와 있는 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들 대학은 정원 조정과 학사 개편 등 사업 내용을 유지하는 교육개혁 협약을 교육부와 체결합니다. 매년 평가를 통해 부실 운영이 적발되면 지원금 환수와 다른 재정 지원 사업 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이 주어집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프라임 사업에 선정된 원광대와 군산대가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만들어낼지 주목됩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고장이 잦은 풍력발전 시스템 기어박스의 기계적인 문제점이 해결됩니다. 군산시와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고성능 풍력발전 시스템 연구 개발이 교육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돼 오는 2024년까지 64억 원을 들여 풍력발전 시스템의 잦은 고장을 해결할 버니어 발전기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이번 사업 선정으로 풍력 시스템의 핵심 기술을 운용할 100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전북의 풍력 산업이 발전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그동안 전라북도에서 관리한 만인의총을 문화재청이 직접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국가가 직접 관리하면 낡은 시설물의 빠른 교체가 가능해지고 국가적 추모와 교육 공간으로 활용돼 참배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남원 만인의총은 정유재란 때인 1597년에 5만 명의 외적과 맞서 싸우다 남원성에서 순절한 1만 명의 어리서린 유서 깊은 사적입니다. 농사에 무인 비행기가 활용되는 것은 꽤 오래된 일이지만 비싼 가격 때문에 일반 농민들이 이용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최근 전북의 한 벤처기업이 무인 헬기보다 값은 싸고 성능이 뛰어난 농업용 드론을 개발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원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16개의 프로펠러를 단 드론이 힘차게 솟아오릅니다. 농약을 실은 드론이 드넓은 농지를 오가며 골고루 약재를 살포합니다. 전북의 벤처기업이 개발한 이 농업용 드론은 한 번에 10kg의 약재를 싣고 1.2헥타르 면적에 살포할 수 있습니다. 하루 작업량이 40헥타르로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촌의 노령화가 심각하고 또 일손이 많이 부족한데 드론이 도입됨으로써 상당한 영농에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대당 가격이 2억여 원에 이르는 기존 농업용 무인 헬기에 비해 농업용 드론은 5천여만 원으로 가격이 쌉니다. 농업용 무인 헬기의 보험료는 한 해 2천만 원에 이르지만
드론은 최고 100만 원 수준으로 유지비도 적습니다. 네, 기존의 무인 헬기보다 조작이 좀 더 간편하기 때문에 사고 위험성을 줄일 수 있고 또 기존의 무인 헬기가 들어가기 힘들었던 조건 분리 지역까지 방제가 가능해서 많은 농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입 비용의 최고 70%까지 지원되는 농업용 헬기와 달리 농업용 드론은 아직 지원 규정이 없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농업의 생산성을 높여나가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스마트팜이라든지 드론을 통한 농업 방제라든지 가장 첨단적인 요소가 하루빨리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첨단 기술이 접목된 농사법이 초고령화 시대를 맞은 우리 농촌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구제역과 AI로 가축을 묻은 뒤 3년이 지난 땅을 재활용하는 방안이 처음으로 시도됩니다. 전라북도는 169곳의 가축 매몰지 가운데 3년이 지난 땅의 토양 오염을 조사하고 사체 잔해와 매몰 용기를 처리하는 데 문제가 없는 땅을 골라 재활용을 승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멸 처리를 통과한 땅은 밭이나 건물 신축 용도로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외계층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는 봉사자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순서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봉사자들이 외로운 노인들을 위해 마련한 나눔 잔치 현장을 김진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신명나는 풍물놀이패의 리듬이 잔치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립니다. 경쾌한 하모니카 반주에 신이 난 노인들은 박수를 치며 노래를 따라 부릅니다. 벨리 댄스를 추는 어린 소녀들의 재롱에 노인들은 웃음꽃을 터뜨립니다. 하모니카도 재미지고 장구 쳐는 것도 재미지고 저런 것은 잘 몰라. 기분은 어떠세요 오늘? 좋아요. 그런 게 왔지요. 행사장 밖에 마련한 천막에서는 봉사자들이 노인들의 귀에 수지칩을 놓으며 건강을 빕니다. 옆 자리에서는 노인들의 손가락이 알록달록 예쁜 색으로 물들어갑니다. 농산일 때문에 매니큐어를 칠해본 적이 없는 농촌 노인은 수줍은 듯 예쁘게 변하는 손을 내려다봅니다. 반일하다 보면은 손도 미운데 이렇게 매니큐어 치르니까 마음이 상쾌하고 좋아요. 가정의 달을 맞아 김제 봉사자들이 농촌 노인들과 함께 잠시나마 따뜻한 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런 자리가 별로 없었는데 황산면의 젊은이들이 노인들을 위해서 효잔치를 베풀어 주신데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 회원들이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많이 나오셔서 탕수육과 만두를 황산 어르신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웃을 일이 거의 없는 농촌 노인들이 봉사자들의 나눔 잔치에 오랜만에 활짝 웃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전주 로터리클럽이 오늘 전주시 삼천동 성해 실보홈을 찾아 어르신들에게 임의용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전주 로터리클럽은 저소득층과 노인들에게 정기적으로 봉사를 하며 나눔과 이웃사랑의 정신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호남 총선에서 참패한 더불어민주당이 호남특별위원회를 구성할지 주목됩니다. 호남 출신의 다선 의원들은 이번 총선에서 돌아선 호남 민심을 붙잡기 위해서는 더민주가 호남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총선 패배 원인을 찾고 인재 육성과 경제 분야 차별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은 호남특위 구성에 대해 아직 최종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일에 끝난 도민체전에서 종합 순위가 바뀌고 폭행 사태가 발생하자 전라북도가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전라북도는 군산시 우승을 전주시 우승으로 잘못 발표한 데다 축구연합회 임원들이 심판을 폭행한 만큼 이번 사태에 고의성은 없었는지 조사해 체육회 관계자들의 징계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5일부터 나흘 연휴 동안 전주 한옥마을의 차량 운행이 전면 통제됩니다. 전주시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한옥마을 거리 전체를 임시 연휴를 포함한 나흘 동안 차 없는 거리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나흘 동안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차량 운행이 전면 통제됩니다. 17년 전에 발생한 완조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 사건의 피해자 유족과 범인으로 지목돼 옥살이를 한 30대 3명이 조속한 재심 개시와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유족들은 진범이 피해자 묘소를 찾아 사죄하고 반성했지만 가짜 범인을 만들어낸 검찰과 경찰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며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검찰과 경찰의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1999년에 발생한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 사건으로 당시 76세였던 유모 할머니가 숨졌고 임모 씨 등 10대 3명이 3년에서 6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뒤 재심을 청구해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산업재해 보험금을 타는 혐의로 수배 중이던 34살 김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전주의 한 미국 종합처리장에서 일했던 김 씨는 쌀을 씻다가 팔을 다쳤다며 허위 진단서를 제출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재해보험금 4,400만 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스포츠 뉴스